먼저 첫 번째 문제, 예제 파일은 방금 다운받은 엑셀 모의 테스트, 엑셀 365 모의 테스트에서 프로젝트 1번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런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 예제 파일은 우리 카페에서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인쇄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한다. 셀 B3에서부터 F18에 인쇄되도록 4원 워크시트를 구성하십시오라고 하네요. 시트부터 항상 먼저 확인하세요. 시험에도 맨날 시트부터 확인하시고요. 제일 처음에. 4원 워크시트. 그리고 이런 거 용지 방향이나 인쇄 영역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정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용지의 방향, 인쇄 영역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먼저 인쇄할 때 용지 방향 가로 방향 그리고 인쇄 영역은 인쇄 영역 설정을 할 때 범위를 잡아놓고 하는 게 좀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B3에서부터 F18 범위를 딱 잡은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인쇄 영역으로 가서 인쇄 영역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인쇄 영역 설정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보고 싶으면 요 단추를 눌러보세요. 요 단추를 누르면 어, 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 용지 방향은 여기 페이지에서 가로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시트 탭 쪽에서 그 인쇄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트 탭에서 그죠? 그렇게 설정이 맞게 됐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왔고 데이터 워크시트로 갈게요.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텍스트를 자동으로 바꾸도록 셀들을 구성하십시오. B3에서부터 G3를 구성하십시오. 그럼 데이터 시트 확인하시고 B3에서부터 G3까지 이거 시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원 워크시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고칠게요. 네. 하원 워크시트입니다. 데이터 워크시트 아닙니다. 4원 워크시트고 문제를 바꿔주세요. B3에서부터 G3까지를 잡아주세요. 범위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쪽을 아마 줄바꿈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쪽하고 이쪽을. 그래서 B3에서 G3까지, 심리도 하여튼 이렇게 뭔가 그 열에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범위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범위를 잡고 자동 줄바꿈하는 게 우리 여기 홈 탭에 요 맞춤 그룹에서, 여기 있네요. 그냥 맞춤 그룹에 자동 줄바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자동 줄바꿈 있죠? 범위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셀 서식 불러가지고 컨트롤 1번 단축키 써도 되거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가가지고 자동 줄바꿈을 체크해 주셔도 맞춤해서 자동 줄바꿈을 체크해 주셔도 좋고요. 네, 이거는 문제를 그 사원 워크시트로 고쳐서 하십시오. 다음 1-3번으로 넘어와서 또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흐름열에서 스파크 라인 삽입하여 테스트 1, 2, 3의 결과를 비교하십시오. 스파크라인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셀 안에 들어가는 작은 그래프다. 셀 안에 들어가는 작은 그래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셀 안에 그래프로 표시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잡고 하십시오. 범위를 저처럼 이렇게 잡아놓고 해주세요. 모의 테스트
자료 다운받아서 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그 범위는 이렇게 잡고 할게요. 스파크 라인 넣는 게 삽입 탭에 있습니다. 차트니까, 셀 안에 들어가는 작은 차트니까, 삽입 탭에 차트 옆에 스파크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 스파크 라인을 넣으라고 하면 꺾은 선형으로. 뭐 막대 스파크 라인은 열, 뭐 이런 거거든요. 꺾은 선형 스파크 라인을 선택하십시오. 삽입에 스파크 라인, 꺾은 선형. 그러면 범위는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갔고, 넣을 위치는, 배치할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옆에 흐름 열에 바로 배치할 위치는 G2에서 G16까지입니다. G2에서 G16을 잡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셀에 스파크 라인이 들어갔죠? 계속해서 1-4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입사 연도열에서 함수 수식을 사용하여 사원 번호 첫 4개의 숫자를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원 번호에서 앞에 네 자리가 연도네요. 입사 연도네요. 그러면 앞에 왼쪽에서 네 글자만큼을 추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원 연도에서. 그러면 우리 책에 안 나왔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데 레프트 함수를 써요. 레프트 함수가 문자열, 글자 수, 추출할 글자 수 이렇게. 그래서 어떤 텍스트에서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만큼 추출해. 그러면 간단한데 문자열 텍스트는 사원 번호를 찍어주면 되고요. 글자 수는 몇 글자만큼 추출하면 되죠? 4개, 4로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9살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입력해서 할게요. 여기 C2 셀에 와서 바로 이 함수, 이 레프트 함수를 써가지고 문자열 추출할 글자 수 이렇게 네, 바로 작성을 해줄게요. C2 셀에 오셔서 는 쓰고 함수 부르는 거 아시죠? 는 left, left를 입력하다가 더블 클릭 또는 탭 키 눌러서 선택을 하세요. 괄호가 열리면요. 뭐 마법사를 부르고 싶으면 불러도 되지만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텍스트는 옆에 첫 번째 사원 번호 A2를 클릭, 그 다음에 컴마, 넘버 캐릭터스는 몇 글자만큼 추출할까요? 네 글자만큼. 컴마 찍고 4 하고 엔터 하면 돼요. 네, 뭐 가로는 알아서 다 칠 거니까 엔터 하시면 이렇게 앞에 네 자리가 잘 나왔습니까? 그리고 채우기도 하셔야죠. 채우기도 해주세요. 나머지 사원들의 입사 연도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또 5번으로 갑니다. 데이터 워크시트에 테스트 2 및 테스트 3를 포함하도록 차트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계열의 순서는 테스트 1, 2, 3 순으로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차트 찍어보시죠. 옆에 차트를 찍으면 범위가 이름과 테스트 1 범위가 잡혀 있죠. 그죠? 차트를 딱 찍으면 그 차트에 쓰이는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시험 칠 때도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걸 잡고 옆으로 당겼습니다. 이걸 잡고 그냥 이렇게.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1, 2, 3도 잘 맞거든요. 제가 시험 칠 때도 그냥 자동으로 다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데이터 선택으로 제가 가서 수정하려고 막 해봐도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방금 제가 했듯이 하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가뜩이나 엑셀이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지금 프로젝트 7번까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하세요. 차트를 찍고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시험 시. 테스트 1 부분에 여기 그 차트를 찍었을 때 영역이 지금 테스트 1만 잡혀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잡고 옆으로 그냥 늘려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늘려주시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1, 2, 3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서 여기서 수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다시 잡아주는, 이쪽을 다시 잡아주는,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방금 제가 했듯이 이 점을 잡고 늘리면 돼요. 차트를 찍고 가장 빠르게 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엑셀이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순서가 안 맞으면 제가 시험 칠 때 잘 맞았었는데 혹시 순서가 안 맞으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서 테스트 1, 2, 3에 대한 이 순서를 이렇게 막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잘 맞을 겁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제출했다고 치고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하고 있고 어, 프로젝트 2번 파일 엑셀 모의 테스트에 프로젝트 2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써주시고요. 해볼게요. 2-1번 문제는 호환성 검사를 실행한 다음 문서 속성에서 배출을 태그로 추가하십시오. 우리도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호환성 검사 실행은 파일의 정보에 있습니다. 아, 근데 둘 다 파일의 정보에 삽니다. 근데 일단 파일 탭에 정보 와보시고요. 호환성 검사는 문제 확인하는 거죠. 문제 확인해서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거를 찾아봐라. 파워포인트 할 때 한 적 있죠? 그래서 파일 탭에 정보에 문제 확인 쪽에서 호환성 검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뭐 발견되는 게 있네요. 그냥 확인하시고 뭘 편집할 수 없다고. 네. 그리고 문서 속성도 당연히 파일의 정보에 있었잖아요. 파일의 정보에 워드에서도 했죠 이거는. 파일의 정보에 모든 속성 표시를 하면은 또 더 많은 속성들이 나왔었고 근데 태그로 추가하는 거구나. 태그는 바로 보이네요. 그래서 대출이라고 여기 네, 이렇게 태그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파일의 정보에서 태그 속성에다가 대출이라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스테이지로 다시 돌아오고 2-2번 계속 지출 워크시트에 범위 A2에서부터 A5를 지출 이름으로 정의하십시오. 그럼 A2에서부터 A5까지만 잡으셔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범위를. 그리고 이름 정의하는 게 어디 있었죠? 수식에서 불러 쓰려고 이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 탭에 지금 범위 이렇게 잡고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로 시험에서 이름을 불러 쓸 때는 뭐 수식에서 사용으로 이름 불러 쓰고 뭐 이름 관리자로 편집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름에 관련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합니다. 수식의 이름 정의, 지출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지출의 합계를 구해라. 이거 합계를 못 구하네. 개수를 구해라 하면 뭐 이제 카운트 A 해서 가로 안에 지출 넣으면 개수가 나오고 뭐 하여튼 수식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이 범위를. 확인. 아, 네, 이름을 제가 삭제를 안 했었나. 네. 죄송합니다. 그 이름 관리자로 이 예제 파일이 잘못됐어요. 이름 관리자로 가보십시오. 일단 이름 관리자에서 지출이 이미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삭제하고 다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출 삭제하고 갖고 제가 그 지워야 되는데 좀 범위를 잡고 수식에 이름 정의 해가지고 지출 이런 이름을 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면 여기 그냥 바로 그 그 범위 이게 또 이 임대료도 좀 그거 삭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이름 관리자에서 임대료도 삭제하세요. 임대료 삭제하고 이 범위를 잡았을 때그 지출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봐야 됩니다. 그 다음 2-3번 거래 내역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요. 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구분 열애에서 의류인 모든 행을 숨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거래 내역 워크시트에서 이 표가 있죠? 이 표에 필터 단추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분, 부분에 가서 모두 선택을 풀고, 아니구나. 모두 선택 풀면 안 되고, 모두 선택해놓고 의류만 푸세요. 의류만. 의류만 숨겨달라는 소리죠. 구분에 가서 의류를 체크 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류 행을 숨긴 거죠. 다음 2-4번으로 넘어와서 거래 내역 워크시트에서 비용 증가열에서 임대료 열에 있는 값에 B25를 곱하는 증가율이 있네요. 얘를 곱하는 수식을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로 할 건데 아마 채우기 할 때 이게 자동 채우기 될 거거든요. 표라서 하나만 구하면 얘가 안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절대 참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 D2셀에 와서 는을 쓰고 임대료를 클릭하세요. 바로 옆에 있는 임대료. 표라서 골뱅이 임대료 이렇게 나오죠. 셀 주소가 안 나오고 이게 표 범위로 등록돼 있어서 그리고 곱하기 아스트리크 곱하기 입력하고 밑에 여기 1.05 여기 B25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B25를 찍되 F4 누르는 거 아시죠?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셔. 얘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할 텐데 이거 자동 채우기 될 거거든요. 내려가 버리면 밑에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빵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다 빵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F4 눌러가지고 달러 붙여서 보정을 시키고 엔터를 쳐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절대 참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출 워크시트에서 범례가 차트의 오른쪽에 표시되도록 원형 차트를 수정하십시오. 아까 차트가 있었죠? 지출 워크시트에. 이 차트 범례가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범례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 범례 서식, 오른쪽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차트를 찍었을 때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 범례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었는데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할게요. 프로젝트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3번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고객 정보 워크시트에서 여백을 족계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시트 확인하시고요. 아까 용지 방향 뭐 가로 방향으로 바꾸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인쇄 영역 설정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용지의 뭐 여백 인쇄할 때 그 인쇄 영역이나 이제 뭐 용지의 여백 이런 설정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있습니다. 여백에 가서 좁게 있으면 3-2번으로 넘어와서 또 전송 워크시트에서 전송 워크시트의 워크시트가 두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말이 이제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하십시오. 이 말이 중요한 말이고, 또 첫 페이지가 셀 A1에서부터 E12 범위가 첫 페이지고, 차트가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저번에 이거 책에 앞에 나왔었는데, 그 보기 탭에서 제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보라고 했었을 겁니다. 보기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니면 밑에 이 단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단추가 있었죠. 이 단추를 눌러도 되고. 그래서 어,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페이지가 이렇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나뉘네요. 잘리겠네요, 차트가. 그죠? 그래서 요 선을 잡고 이 선을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그 이 범위를 얘기를 했잖아요. A1에서부터 E12가 이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 인쇄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선을 잡고 드래그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열로 이렇게 얘를 맞추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1페이지, 여기까지 2페이지. 작업도. 선을 잡고 드래그해서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요. 네, 됐으면 계속해서 3-3번으로 넘어와서 신규 고객 워크시트로 갑니다. 셀 C4에서부터 C13에 랜드 비트윈 함수를 사용하여 각 셀에서 1부터 10까지 무작위로 관리번호 아이디 숫자를 생성하십시오. 랜덤으로 뭐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사이의 수를 반환시킬 수 있죠. 랜드 비트윈 함수 기억나십니까? 책에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 신규 고객 워크시트의 관리번호 아이디 그 숫자를 생성하라고 했는데 C4에서부터 C13. 네, 이게 그냥 점수네요, 점수.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여기다가 점수 구하는 C4에서부터 C13 범위에 그럼 C4를 오세요. C4 셀을 클릭해놓고 는 랜드 비트윈 불러보세요. 는 랜드 비트윈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리면 기억이 안 나시면 마법사를 부르세요. 가로가 열렸을 때 FX 단추를 눌러주시거나 컨트롤 A를 누르거나 잠시에도 마법사를 불러서 하면 좋습니다. 복잡한 함수 문제들. 그래서 버텀 최소값이 얼마죠? 최소값은 1이죠. 그리고 탑 최대값은 얼마죠? 10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보고 하라고. 그러면 다 랜덤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하고 값이 달라요. 다 랜덤으로 맨날 엔터 칠 때마다 바뀐다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채우기를 해보세요. 또 채우기 하면 또 싹 바뀔 겁니다, 또. 근데 미츠의 함수는, 이렇게 랜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값이 계속 달라집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엔터를 칠 때마다 계속 값이 달라집니다.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그 다음 3-4번으로 와서 또 신규 고객 워크시트에서 제목 스타일을 B2셀에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B2셀에 여기죠. 신규 고객 요약. B2셀을 클릭하고 홈 탭에 스타일, 갤러리 자세히 또 눌러보시죠. 스타일 갤러리에서 제목 스타일을 주세요. 제목 스타일. 제목 1, 2, 3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 갤러리를 자세히 열어야 돼요. 화살표 눌러서. 홈 탭에 있습니다. 제목 스타일을 주고 그 다음 또 3-5번은 신규 고객 워크시트의 D4에서부터 D13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G4에서부터 G13의 고객을 오름차순으로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D4에서부터 D13 여기에는 함수를 써가지고 G4에서부터 G13에 있는 고객을 오름차순 정렬로 해가지고 가져와라. 오름차순 정렬로 가져와라. 그렇게 정렬하는 함수가 뭘까요?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정렬이 영어로 뭐죠? sort입니다, sort. 그래서 저번에 sort by라는 함수를 쓴 적이 있었죠.
이거 소트 바이 함수를 써야 됩니다. 아까처럼 랜드 비트윈을 써라 함수를 가르쳐 주는 문제도 있고, 얘처럼 함수가 안 나오는, 그냥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반반이거든요. 그럼 소트 바이 함수를 불러볼까요? 여기 디포스 내려가가지고. 는 소트 바이. 다 배운 함수들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컨트롤 A 눌러서. 는 sort by 괄호 열고 컨트롤 A 또는 FX 눌러서 그럼 어레이는 어 값을 기준으로 그 정렬을 시킬 범위 그냥 이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이 범위에 정렬해서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거니까요. 이 범위를 잡아주시고 시켜서 가져올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어레이가 하여튼 데이터 집합을 뜻하는 말인데, 이제 by array 1은, 정렬을 또 시킬 때, 내가 지금 여기에 혹시 뭐, 이쪽에 예를 들어 번호가 있고, 번호가 뭐 1, 2, 3, 4, 5, 6, 뭐 1, 2, 5, 뭐 4, 7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정렬을, 여기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오름차순 정렬을 시켜라. 하면은, 여기가 정렬되면서 얘가 같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렬 대상도, 실제로 정렬시킬 대상도, 여기에 오름차순으로 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져올 범위고, 이게 실제로 여기 가져올 범위고, 이건 정렬 대상 범위거든요. 근데 가져올 범위나 정렬 대상 범위나 이게 뭐 따로 잡지 않고 그냥 똑같은 범위라서, 그러니까 array, by array 1도 여기를 또 똑같이 잡으세요. 얘를 정렬할 겁니다. 근데 sort 그 order는 오름차순인 경우는 1을 쓰고, 기본값이죠. 내림차순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쓴다. 그래서 기본값이라서 생략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 아니면 1을 써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면, 큰 숫자가 위로 오도록 내림차순 정렬할 거면 마이너스 1을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름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1을 쓰시든지 생략을 하면 됩니다. 1을 쓸까요? 1.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얘가 정렬이 돼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정렬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러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가져올 대상이고 가져올 범위, 이게 정렬할 범위,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전송 워크시트로 가보시죠. 이제 전송 워크시트에서요. 대체 텍스트 설명으로 업무 시간 차트를 차트에 추가하십시오. 대체 텍스트 뭔지 아시죠? 워드에도 그림에 대체 텍스트를 준 적이 있었잖아요. 워드에도 나오고 엑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차트를 찍고 역시 차트 서식 탭이 있습니다. 차트를 찍고 차트 디자인 탭, 서식 탭 중에서 서식 탭으로 와야지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는 접근성 그룹에 있었죠. 그래서 대체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그림이나 이런 차트에 그 설명글 달아주는 거죠. 나레이션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형식의 대체 텍스트 설명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업무 시간 차트라고요. 워드에서는 장식으로 표시를 하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 읽어주지 말라고. 업무 시간 차트. 그리고 장식으로 표시는 이제 워드에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전달하지 않고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만 하는 장식으로 표시하는 거. 그 나레이션으로 읽어주지 말라 할 때는 이걸 체크하면 그 나레이션 기능 써도 안 읽어주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워드에서는 장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나옵니다. 엑셀에서는 차트에 이렇게 설명 달아주는, 대체 텍스트 설명 달아주는 문제가 있고요. 차트 도구 서식 탭이 있습니다. 작업창은 닫을게요. 계속해서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트를 찍고 다음 그 프로젝트 제출하면은 뭐라 뭐라 하면서 경고창이 뜨거든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고 그 차트는 딴 데 클릭해서 이런 빈 셀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고 딴 데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해제하고 다음 프로젝트 제출하세요. 그다음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 연락처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요. A3에 문서 폴더에 집합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첫 번째 행을 표 머리글로 사용해라. 결과는 범위가 아닌 표가 되도록 설정해라.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거라서 이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시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그럼 A3를 찍어 놓고 연락처에 A3에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저번에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게 여기 있었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텍스트 CSV에서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야겠죠? 시험 시에는 문서에 있을 거고요. 지금은 우리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시에는 문서에서 찾으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다운받은 엑셀 365 모의 테스트 폴더에 있습니다. 거기 혹시 집합이라고 있어요? 집합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집합 CSV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하십시오. CSV가 심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라고 했죠. 컴마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밸류 값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SV가 텍스트 파일입니다. 가져오기. 그리고 가져올 때 그 주의사항은 이 첫 행이 머리글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변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변환을 눌러서 데이터 변환에서 파워 커리 편집기로 갔을 때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해라. 이 첫 번째 행이 열 머리글이다. 면 요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눌러서 얘가 머리글로 올라가야 됩니다. 컬럼 1번, 컬럼 2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해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마무리는 제가 그때 닫기 및 다음으로 닫기 및 로드를 바로 눌리지 말고 왜냐하면 현재 워크시트에 A3로 가져오려면요. 이걸 바로 눌리면 새 워크시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화살표 단추를 눌러주세요. 이 단추를 바로 누르면 안 되고 닫기 및 로드의 화살표 단추를 눌러서 커리 편집기를 빠져나올 때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 현재 워크시트에 원하는 위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해주시고 그래야지 기존 워크시트로 바꿔서 가져올 수 있고 표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표로 잡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기존 워크시트에 A3는 우리가 찍어놨기 때문에 A3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 워크시트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표, 기존 워크시트 A3 확인. 그럼 잘 가져와지나요? 역시. 네. 이런 작업상 다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4-2번으로 넘어와서 전송 워크시트로 갈게요. 전송 워크시트에 K2에서부터 L2 문제를 고칠게요. K3에서부터 L3로. 제가 급하게 만든다고 이거 네,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여기입니다, 여기. K3에서부터 L3로 문제를 고치세요. 어, 여기에 가로 텍스트 정렬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를 두 개를 잡고 선택 영역에서 가운데 맞춤하는 거는 이거는 이 맞춤 대화 상대를 불러야 됩니다. 홈 탭에 맞춤 그룹에서 맞춤 설정 대화 상자 아니면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와서 이 범위를 잡고 셀 서식으로 와서 맞춤에서 이 가로에서 맞출 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는 게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맞춤에 셀 서식 맞춤에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 지정한 그 선택 영역 안에 가운데 맞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병합이 된 건 아니죠. 병합은 안 하고 가운데로 딱 이 안에서 맞춘 겁니다. 그다음 4-3번으로 또 넘어와서 4-3번은 전송 워크시트에서 F열만 연말 납부표에 추가하여 총 수량이 표의 열 머리글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고쳐야 되겠네요. 지열로 고치세요. 지열을 이 표에 추가하는 소리입니다. 이 표에 영역이 되도록. 그래서 표에 그 추가된 열이 머리글이 이게 되도록, 총수량이 되도록 이 뜻입니다. 문제를 고쳐주세요. 어, 근데 표를 클릭을 이게 표 범위가 돼 있었는데, 예제 파일이, 어, 죄송한데 여기 B4에서부터 F37까지 잡아보세요. 원래는 이 범위가 표로 돼 있거든요, 시험에서. 근데 제가 예제 파일을 지금 잘못 만들었습니다. B4에서부터 F37까지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표 서식을 그냥 하나 주세요. 여기 홈 탭에 표 서식에서 그냥, 어,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이런 걸로 하나 주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줘도 돼요, 지금. 시험에는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주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표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 표에서 이 총수량을 더 추가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총수량을. 그럼 표를 찍고, 표를 찍으면 테이블 디자인이 생기죠? 그러면 제일 왼쪽에 이거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표 크기 조정. 얘가 표로 등록돼 있을 거고, 시험 시에. 그럼 표 안쪽에 찍으면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여기 표 크기 조정 단추 있어요. 표 크기 조정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범위를 다시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F를 G로 바꾸면 돼요. 직접 쳐서 바꿔도 되고, F를 G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그냥 잡아주셔도 되죠. 다시,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이까지, G열까지 싹 다 포함해서 잡아주셔도 되는 것이죠. 범위를 다시 잡든, 그냥 F를 지우고 G로 입력해서 고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F열을 G열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드래그해서 잡든, 입력을 해서 쳐서 뭐, 입력을 해서 바꾸시든, 그럼 알아서 머리글로 잡히죠. 이렇게. 표로 돼 있으니까 테이블 디자인에 표 크기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4-4번으로 와서 전송 워크시트에서 셀 G46에서 이건 맞기 힘들어요. G46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연말 납부표에 금액열에서 가장 큰 값을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값을 구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죠? 맥시멈, 맥스 함수를 써야 되겠죠? 맥스 함수. 는 맥스 해서 범위를 잡으면 되잖아요. 미수 범위를 잡으면 그 범위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맥스 함수를 쓸게요. 는 맥스 불러보시죠, 그러면.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는 max, 맥스. 맥스를 더블 클릭하고 가로 안에는 뭐를 잡으면 됩니까? 금액을 잡아야죠. 금액. F5에서부터 F38까지요. 저처럼 맥스 가로 열렸을 때 표에 F5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시험에도 이렇게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F5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쪽 방향키를 딱 눌러주시면 한 번에 쭉 범위가 잡히면서 표라서 또 이렇게 표 3의 금액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가 맥스로 이 금액을 다 잡아서 가로 열렸을 때 금액을 쭉 드래그해서 잡든 잡아서 표 3의 금액 뭐 이렇게 나오면 엔터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또 경비 워크시트로 갈게요, 이제. 시트 확인하시고요. 경비 워크시트에서 학과별 경비 비교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총 금액을 표시하는 3차원 원형 차트를 만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주 지역을 먼저 잡으시고요. 차트를 만들 때 범위를 먼저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거주 지역에 대한 총 금액. 그러면 잡을 범위가 거주 지역, 그다음에 총 금액 잡으면 됩니다. 그럼 떨어진 거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잡아야 되겠죠? 거주 지역을 먼저 잡았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총 금액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서 원형 차트 있습니까? 3차원 원형 차트로 해주세요.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3차원 원형이 있어요. 3차원 원형을 이렇게 만들면 알아서 거주 지역이 범례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제목도 총 금액으로 알아서 표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닥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범위만 잘 잡고 이 차트 종류만 잘 선택해 주시면 알아서 차트 제목이나 범례가 그렇게 맞춰지고 혹시 뭐 범례 위치가 안 맞으면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가가지고 또 뭐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바꾸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차트 제목도 안 나오면 여기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차트 제목 적으면 되는 거보다. 계속해서 4-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출판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차트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차트를 수정해서 계열 값을 데이터 레이블로 각 세로막대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표시하라고. 데이터 레이블이 각각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이 얼마고, 이 값이 얼마고, 이 값이 얼마고, 그런 걸 표시하는 건데,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때 보면은 차트 디자인, 차트의 이 계열을 클릭을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 막대기를. 한 번만 클릭해 놓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근데 위치는 어디에 표시한다고요? 가운데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하면 여기 위에 생기잖아요. 근데 가운데로, 세로에서 지금 가운데로 딱 맞춰라.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세로 막대, 세로 가운데로. 그래서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에 표시하겠다. 막대 그래프의 가운데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하나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를 한 번, 두 번 찍으면 여기 하나만 달랑 생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선택해지했다가 한 번만 딱 클릭했을 때 다 잡혀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제 프로젝트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문제수가 많죠. 엑셀이 함수 어려운 거 막 풀다가 시간 후딱 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지 마시고 뭔가 헷갈리는 문제들은 무조건 검토 표시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다 검토 표시한 것들 다 시험 요약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 클릭해서 풀 수 있다 했어요. 나중에 다 모아서. 네, 프로젝트 5번으로 왔고요. 프로젝트 5번은
급여 워크시트로 갈게요.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 시트 확인해 주세요. 급여 워크시트로. 여기 스크롤 하는 동안 제목과 열 머리글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일행과 이행을 고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행과 이행을 고정하려면 이런 거 뜨면 그냥 X 눌렀어요. 시험 시에 있는 거 뜨지 않을 거고 일행과 이행을 고정하시려면은 여기에 삼행 머리글을 찍어보세요. 삼행 머리글을 클릭한 다음에 틀 고정하는 것은 네, 3이나 숫자를 찍으면 돼요. 아니면 여기 A3를 찍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틀 고정이 보통 위쪽과 왼쪽이 고정되는데 A3를 클릭하든 여기 삼행을 클릭하든 여기 보기 탭에서 틀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기에 틀 고정에 오셔가지고 틀 고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기 틀 고정에 틀 고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스크롤 하는 동안에 이제 내가 찍어놓은 이 위쪽이 고정된다는 위쪽과 왼쪽이 고정되거든요. 보통. 근데 왼쪽은 우리가 뭐 없으니까 위쪽만 고정이 되겠죠. 1행과 2행이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틀 고정을 할 때 3행을 클릭해 놓고 하시면 됩니다. 틀 고정. 그러면 스크롤 이렇게 이 막대기 스크롤 막대기를 막 돌려봐도 스크롤 막대기를 막 돌려봐도 이제 3행이 고정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 2행이 고정돼 있다. 이제 여기 3행을 딱 찍어놓고 틀 고정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보기에 틀 고정. 계속해서 또 5-2번으로 와서 급여 워크시트로 갑니다. 아, 계속 현재 시트네요. 급여 워크시트 비율열에서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여 삼색 신호등, 테두리 없음 서식을 적용하라고. 비율열에다가.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항상 먼저 잡고 해야 돼요. 그 비율열의 숫자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저처럼 D3 이게 틀 고정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이렇게 스크롤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시험 칠 때 그랬었거든요. 막상 하고 나니까 위에를 안 했더라고요. 그 위에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틀 고정돼 있으면 그 위로 제일 위로 올라가서 제일 위로 올라가서 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실수할 뻔했거든요. 제일 위로 올라가서 여기 D3에서부터 이렇게 잡으세요. D3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한 번에 쭉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있는 거 아시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스타일 그룹에 있습니다. 삼색 신호등이 있었잖아요. 삼색 신호등 아이콘 집합에 있어요.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에서 삼색 신호등 있어요? 테두리 없음. 요거.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집합에 삼색 신호등 테두리 없음을 주면은 알아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신호등 색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처럼 요렇게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 계속 현재 이 급여 워크시트에 이 표에 이 표죠. 이 표에 흰색 표 스타일 보통 1 스타일 주라고. 표 스타일 주는 거니까 이게 또 테이블 디자인 생겨 있잖아요. 표 한쪽에 찍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이 스타일 주는 거예요. 표 스타일 갤러리에서. 표 스타일 갤러리에서 또 흰색 표 스타일 보통 1이라고 있어요. 저처럼 여기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여기 표 스타일 갤러리 열어가지고 표 스타일 갤러리를 자세히 여시고 여기 있네요. 표, 흰색 표 스타일 보통 일이 중간이 보통 스타일이거든요. 중간에 제일 첫 번째 걸, 중간에 제일 첫 번째 걸로 클릭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가 이렇게 바뀌네요.
다음 5-4번으로 넘어와서 5-4번은 급여 워크시트의 예상소득열에서 상여금열의 값에 지정된 범위의 이름 증가율인 값을 곱하는 수식을 입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예상소득의 식을 작성하는 소리죠, 수식을. 수식은 근데 이름 범위를 뭐 사용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 참조 대신에 이름 범위를, 열 이름 및 범위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 주소가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G3에 오셔가지고 는을 쓰고 먼저 예상소득열의 상여금열의 값에 지정된 범위의 이름 증가율을 곱하는 수식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상여금 곱하기 증가율이라는 소리죠. 상여금열의 증가율 이름이 등록돼 있는데 그걸 곱해라고. 그러면 는을 쓰고 나서 상여금 찍어요. 바로 옆에 있는. 표라서 아마 이름이 안 나올 아마 셀 주소가 안 나오고 F3가 안 나오고 골뱅이 상여금 이렇게 나오죠? 열의 이름이 나올 거고 표라서. 그다음에 곱하기 입력하시고 지금 는 쓰고 나서 얘를 찍었고 곱하기를 입력하시고 뒤에 뭘 곱해 줄 건데요? 증가율이라는 이름을 곱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가율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수식 탭에 와보세요. 수식 탭에 수식에서 사용으로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수식 안에서. 그러니까 곱하기 이후에 수식 탭에 수식에서 사용, 그리고 증가율이란 이름이 있어요. 증가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적어도 됩니다. 직접 여러분이 입력해서 타이핑해서 적어도 되고, 이름 등록된 범위거든요.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럼 이름은 절대 참조되기 때문에 이름은 달러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증가율이 계속 곱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증가율이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절대 참조해야 됐었잖아요. F4 눌러가지고. 근데 그런 F4를 안 눌러도 이름은 계속 절대 참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잘 나오는 것이죠. 다음 5-5번 계속 대여 워크시트로 또 가보시고요. 대여 워크시트에서 다양한 색상표 2 색상을 차트에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있죠? 차트를 클릭하고 또 색상 적용하는 거 파워포인트도 했잖아요. 차트 디자인 탭에서 하셔야죠. 차트를 찍고 차트 디자인 탭에서 색 변경 단추 눌러가지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파워포인트도 나왔죠? 그때. 그래서 다양한 색상표 2가 있어요. 색 변경에서 색상형의 다양한 색상표 1, 다양한 색상표 2 이렇게 다양한 색상표 3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다양한 색상표 2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색깔이 바뀌죠. 차트 디자인에서 하셔야 됩니다. 뭐 스타일을 주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파워포인트에도 나왔을 겁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 6번으로 가볼게요. 프로젝트 6번은 또 포스팅 워크시트에서 셀 B10에 B10에 하이퍼링크를 www.nothingcafe.com으로 삽입하십시오. 셀의 고객 정보라는 텍스트를 표시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B10에 여기 오셔가지고 삽입 탭에 하이퍼링크 거는 게 링크 그룹에 링크 있죠? 삽입 탭에 링크를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해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거는 게 링크에 있죠? 마우스 클릭 링크 또는 삽입 탭에 링크. 그래서 일단 웹페이지고 주소창에다가
www.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웹페이지로 링크 걸 건데 www.nothing 카페.com 그리고 표시할 텍스트에 여기 표시할 텍스트 고객 정보라고 표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시할 텍스트를 고쳐주세요. 고객 정보. 됐으면 확인할게요. 다음 6-2번으로 넘어와서 또 고객 워크시트에서 셀 A1에서부터 D30을 복사하여 백업 워크시트에 A1 셀을 선택한 후 복사한 셀을 붙여넣기 하면서 소스 워크시트, 원본 워크시트에 그 열너비는 그대로 유지를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고객 워크시트에 A1에서부터 D30까지를 잡으세요. A1에서부터 D30까지. 이 싹 다 잡아야 되겠네요. A1을 클릭하고 Shift 눌러가지고 D30을 클릭하면 되죠. A1에서부터 D30. 그리고 복사, 홈 탭에 오셔서 복사 눌러주세요. 홈 탭에 복사를 눌렀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생겼습니까? 클립보드에 임시 저장됐다는 뜻이거든요. 복사를, 컨트롤 C를 해도 되고요. 하여튼 컨트롤 C 복사했으면 백업 워크시트 있어요? 백업 워크시트에 A1 셀에 온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때 이 화살표 단추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할게요. 단축키로는 아마 Alt 컨트롤 Alt V인데 컨트롤 Alt V가 선택하여 붙여넣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일단 모드로 하세요. 모드로 잡혀 있는 모드로 확인하면 열너비가 좀 안 맞을 거예요. 그죠? 모드로 해서 확인하면 열너비가 좀 뭔가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다시 붙여넣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더 가세요. 컨트롤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 그대로 해야 돼요. 붙여넣기 하고 딴 데 클릭하지 마시고 한번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시 홈 탭에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더 가고 이번에는 열너비 선택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열너비도 맞춰질 겁니다. 원본하고 똑같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붙여넣기를 두 번 하면 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모두로 한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때 열너비로 바꿔서 붙여넣기 한 번 더 해주고. 그다음 6-3번은 고객 워크시트에서 계속 현재 시트입니다. 어, 통화 표시 형식, 뭐 이런 점선 신경 쓰이면 ESC 눌리면 사라집니다. 고객 워크시트에서 통화 표시 형식을 셀 D4에서부터 D30에 적용하라고. 소수점 없이 숫자를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D4에서부터 D30 결제 금액이네요. 결제 금액을 잡아주시고요. 통화 형식을 줄 건데, 그냥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여기 통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통화 표시 형식을 주시면 되는데, 소수점 자릿수는 안 들어갔죠? 근데 혹시 신경 쓰이면 그 표시 형식 대화 상대를 불러보세요. 표시 형식 이 통화로 딱 주면 되는데 뭐 컨트롤 1번 눌리거나 컨트롤 1번 눌리거나 표시 형식 불렀을 때 통화인데 소수 자릿수 0으로 돼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그냥 잘 돼 있을 거예요. 통화 형식을 주면 소수 자릿수 빵으로 잡히니까요. 그다음 포스팅 워크시트로 갈게요. 포스팅 워크시트에서 표 스타일 옵션을 구성해서 표를 한행 걸러 자동으로 음영 처리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를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포스팅 워크시트에 표가 있나요? 표를 선택하고 테이블 디자인 탭으로 와서 이거는 한행 걸러 하나씩 줄무늬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줄무늬가. 그러면 뭐겠어요? 바로 줄무늬 행입니다. 줄무늬 행. 저처럼 표 안쪽에 찍고 테이블 디자인에서 줄무늬 행만 체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프로젝트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7번으로 왔고, 7-1번은 직원교육 워크시트에서 날짜를 오른쪽 머리글에 추가하십시오라고 했네요. 머리글 그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 보기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보면은 제일 빠르게 구역, 그 머리글 구역 오른쪽에 가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보기를 우리 평소에 보는 게 기본 보기죠. 근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바꿔보실래요? 보기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바꾸면 머리글 추가하는 란이 있죠. 기본 보기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머리글 추가하는데 오른쪽에 와서 여기다 뭐 넣으라고 하냐면 날짜, 또 현재 날짜를 넣는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날짜를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구역을 한번 찍고 현재 날짜를 넣고 이게 빠져나오려면 이런 빈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빈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와 보시면 날짜가 보일 겁니다. 빠져나오세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어요. 내일 되면 내일 날짜로. 그러니까 이 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이 날짜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럼 알아서 내일 되면 알아서 업데이트 됩니다. 보기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바꿔서 하면 편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7-2번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참석 명단 워크시트로 가볼게요. 참석 명단 워크시트에서 셀 D4에 새 노트를, 이게 메모입니다. 그냥 새 노트를 텍스트 장기 근무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삽입하라고. 그러면 D4 셀이면 여기네요. 근무기간 연, 참석 명단 워크시트 확인하시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노트를 넣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새 노트. 물론 검토에 가서 새 노트가 이게 그냥 마우스 오른쪽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새 노트로. 그리고 바로 입력하세요. 그냥 장기 근무자에 대한 사용자 이름은 지울 필요 없어요. 이거 이름 막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워지지도 지울 필요 없어요. 지우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새 노트를 그렇게 넣을 때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장기 근무자에 대한 정보 그냥 바로 치세요. 됐으면 바깥쪽 빈 곳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7-3번으로 또 넘어와서 참석 명단 워크시트에 직원 이름열에 참석한 직원의 이름을 성 이름 붙여서 표시하는 형식으로 수식을 입력하라고. 그래서 김길동이면 이렇게 김길동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붙어서, 이 두 개가 붙어서. 붙이는 연결 연산자가요, M% 연결 연산자가 있거든요. 이게 M%가 연결 연산자입니다. 수식에서 더하기처럼 쓰는 그 연결 연산자거든요. 간단한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 C5에 와서 는을 쓰고, 는 해서 먼저 김성의 그 김씨 김을 찍어요. 김이라는 이 글자를 성 이렇게 들어가도록 찍고 그다음 M% 써요. M% 연결 연산자를 바로 쓰고 그리고 M%가 그 Shift 누른 채로 7번이죠. Shift 누른 채로 7번. M% 연결 연산자 쓰고 바로 뒤에 또 길동 찍으면 돼요. 길동 여기 이름 적혀 있는 거. 그러면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는을 꼭 쓰고 하셔야 됩니다. 는을 쓰고 이렇게 저처럼 는을 먼저 쓰고 수식에서 성이 들어가 있는 이 김, 이 자리를 찍고 그다음에 M% 연결 연산자 쓰고 또 이름 자리를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표라스 다 채워지죠? 이렇게 그 M%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 사이에 띄워도 되는데 뭐 공백 이렇게 줘도 되는데 하여튼
그건 상관없는데, 는을 꼭 쓰고, 얘 찍고, 앰퍼센트 쓰고, 얘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7-4번 마지막이네요. 7-4번은 또 첨성 명단 워크시트에서 직원 성향열에서 여기죠. 함수를 사용해서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실버를 표시하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으로 비워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문제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조건을 만족할 때 실버고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이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실버라고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쌍따옴표 두 개 공백으로 처리를 하려면 저번에 어떤 함수를 썼죠? 책에서 는 if를 써야 됩니다. if 해서 조건식 3일 때 거짓일 때 이거 아시죠? 네, if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이 되겠고요. 그럼 불러봅시다. 여기 F5에 와서 는 if, 는 if, if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렸을 때 컨트롤 A,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은 근무 기간, 이 김길동 씨의 근무 기간을 찍어주세요. 남의 근무 기간 찍으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이 직원 성향이잖아요. 김길동이의 근무 기간을 찍어주고, 아, 물론 초라서 상관없겠네. 그리고 크거나 같니 10 이렇게 뒤에다가 적어주셔야죠. 크거나 같다 10, 10년 이상이면 그럼 밸류 이프 트루면 뭐라고요? 실버, 실버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공백, 쌍따옴표 두 개인 거 아시죠? 쌍따옴표 두 개로 공백으로 따옴표 두 개 꼭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false라고 나오기 때문에 공백이 안 됩니다. 확인하시면 잘 나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게요. 그 링크 걸어놓을게요, 카페. 그냥 시험 치시기 전에 꼭 풀고 가시고, 혹시 익스퍼트 시험도 치고 싶다면 제가 익스퍼트 관련된 자료도 나중에 유튜브에 그냥